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날이 좀 많이 흐립니다. 습도도 좀 높고요. 그래도 금요일입니다. 이 한 주 또 많이 찢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 나왔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증권면 중심으로 증권과 산업, 그래서 좀 시장에 좀 관심이 좀 될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증권면 톱 기사는 이겁니다. 방산 타고 날아오른 외인, 배터리에 발목 잡힌 개미.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 중심으로 이제 이 각 투자 주체들의 수익률 비교, 이거 참 언론에서 하기가 참 좀 쉽죠. 재밌기도 하고요. 이제 상반기가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4월 초죠. 4월 9일이 보통 저점인데 이 4월 그때 한참 관세액이 심할 때 이때를 저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거의 30% 오를 정도의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 성장의 소위 말하는 이제 과실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올 상반기에 순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을 좀 보면은요.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전, LIG 넥스원, 삼양식품, 뭐 이렇게 5종목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죠. 왼쪽에는 이제 개인들이 산 상위 순매수 5개 종목입니다. 삼성 SDI, 현대차, 하나오션, LG전자, SK텔레콤 이런 순입니다. 보시면요. 외국인의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37%입니다. 평균이 37%라는 얘기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종목도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한화에어로가 62%, 한전이 51%, LIG 넥스원이 48% 이렇게 성장을 좀 하는,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평균 4.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개인들 거 보시면 현대차가 18% 정도 수익을 낸 거하고 SK텔레콤이 10%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 수익을 낸 종목이 2개밖에 안 되고 삼성 SDI는 이제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 거의 2자릿수입니다. 나머지 하나오션, LG전자는 뭐 그냥 1% 정도 수익률이고요. 의외로 조선주가 썩 그렇게 뛰어난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죠. 그다음 외국인 수익률을 보시면 방산주가 아주 기염을 토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 근데 외국인 따라가기, 외국인 따라잡기, 이 투자 전략은 정말 오래된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보면은 개인들이 사는 종목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참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번 상반기도 외국인은 방산주에 집중을 했던 반면에 개인은 조선보다도 2차 전지 여전히 2차 전지 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쪽에 좀 힘을 쏟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격한 37%대 4%, 4.9% 그러니까 한 5% 정도 보면 한 7분의 1 정도의 수익률을 낸 거죠. 작년 그 하반기, 특히 외국인이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보면 더더군다나 이 외국인과 개인의 수익률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갈지 여부 뭐 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역시 상반기에도 외국인이 개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스크리닝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주로 뭘 사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주로 뭘 샀는지, 최근 한 달 동안은 주로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내가 사실 지금 뭘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좋은 또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하이닉스 얘기를 좀 끄집어내려고요. 이 얘기를 좀 온라인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됐죠. 주가도 뭐 당일 많이 올랐고 오늘은 조금 뭐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잇따르는 거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하고 봤을 때 가장 관심사는 HBM이죠. 왜냐하면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4 샘플까지 좀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좀 그 납품사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SK텔레콤을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3개월 정도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이 차이가 계속 줄어든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하이닉스 주가도 지금 나옵니다만 최근 한 달 새 40%가 올랐습니다. 29만 원까지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월 9일 날 16만 2,700원이 이게 저점이었거든요. 연저점. 여기에서부터 보면 대략 한 70여일 사이에 2달 한 반 가까이 되는 사이에 50% 주가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 꿈틀거리고 있는 거에 역시 주도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 확인했듯이 HBM의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쇼티지 즉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족 문제까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안타깝죠. 계속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최근 3개월 새 이제 6만 원 딱 지키고 있는 정도. 어제도 하이닉스가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하이닉스는 2% 넘게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반대로 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엇갈리는 시각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거의 계속 사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팔다가 최근 조금 사고 있긴 한데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하이닉스의 이 탄력을 삼성전자가 따라가기에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최근의 어떤 흐름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 전망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매출 20조에 영업이익이 8.8조나 되거든요. 20조에 8.8조니까 거의 한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얘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매출이 76조인데 영업이익은 6.8조밖에 안 됩니다. 참 극명한 차이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따지면은 뭐 10%가 안 되는 거니까요. 참 이런 차이가 결국 주가로도 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얘기는 식료품, 음식료주 얘기를 좀 해보죠. 삼양식품이 워낙에 잘 나가니까요.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 첫 기사에서도 외국인이 삼양식품을 상반기에만 33%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또 이 음식료 중에 대장주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 농심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계속 주시장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 농심하고 이 오리온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심은 아무래도 이 물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좀 그 언급이죠. 물가 좀 많이 오른다. 특히 생활물가 많이 오른다. 이 점을 지적한 것들이 좀 직격탄을 좀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주력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조금 시원찮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런 실적에 대한 부진 부분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느냐 이건데 줍줍 기회라고 제목에서도 좀 뽑고 있다시피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딱 현상만 듣고 봤을 때는 농심도 좀 별로 안 좋고 오리온도 별로 안 좋은 이 상황이 현재로서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면 일단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격 인상, 그다음에 제품 가격 인상이 현재 좀 예고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관세 이런 여파도 좀 드물긴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농심 주가가 한 20% 이상 오를 때도 이 가격 인상 이게 모멘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도 똑같이 가격 인상에 따른 모멘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오리온은 사실은 전체 매출의 한 70% 가까이가 해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이 한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에 이어서 오리온도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경쟁에 따른 부진 이 부분이 있었다 말씀드린 건데요. 중국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구한 정책 적절히 펼치면서 내수가 좀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 좀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리온도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이 농심과 오리온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폭이 이제 어떠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심은 해외 수출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이 핸디캡이 있고 오리온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꾸로 중국 상황이 또 하반기에도 별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역시 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참
발목을 잡는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산업 기사인데요. 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전 해체 결정이 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이고요. 1978년도에 지어진 고리 1호기 이걸 이제 40년을 쓰고 이제 지난 2017년에 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거를 좀 이번에 이제 쓰게 된다. 이제 해체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해체 일정이 굉장히 깁니다. 1978년에 지어졌고 2017년 그래서 40년 딱 쓰고 연구 정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좀 해체 준비를 시작을 해서 어제 결정이 됐고요. 앞으로 12년 동안 31년까지 해서 12년 동안 해서 37년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지를 복원하는 이런 완료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번 해체 결정의 의미죠. 최근에 원전 해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 되게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기존의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두산에너비이트라든가 우진엔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다른 관련 회사도 좀 많이 올랐고요. 이게 글로벌 그 원전 해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500조 원 규모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해체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해체 수순에 들어가야 될 원전은 또 전 세계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 좀 이제 열리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정말 또 역시 실체가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는 면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때, 왜냐하면 이를테면 재료가 오픈이 된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칩니다.